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시선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0월 8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터 좋아요 이벤트에 대한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감이죠. 오늘 마지막 트윗이 올라갔고요. 10월 5일부터 모든 트윗에 좋아요를 클릭을 하신 분들은 평택촌놈 사이트에 회원가입이나 아니면 회원가입 되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 후에 자유 게시판에 양식에 맞춰 가지고 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3일 서비스 기간을 지급을 하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어제 뉴스 하나 올려드렸었죠. 트럼프의 부양책 협상 하지 않는다, 뭐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일부 부양책에 대한 이행을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일일시황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나올 만한 악재가 이미 나와버렸다.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반대로 트럼프는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반대의 어떤 그런 언급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에는 시장이 급등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상황이 곧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이 좋았었고요. 어쨌든 호재성 이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에 하락 전환, 그리고 다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승 출발했는데 하락 전환했다가 상승 마감했어요.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닥은 역시 제약이나 개별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바이오 쪽의 흐름이 오늘 괜찮았었고요. 코스피는 해외 증시죠. 미국 시장이 어제 급등하는 바람에, 다시 급등을 하는 바람에 장 시작하면서 급등 출발했고요. 그리고 나서 약했어요. 쭉 밀렸는데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선물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이 만기일이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대로 영향을 받았었던 모습이고요. 어떤 고점과 저점의 등락이 좀 심하게 움직였었던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결국은 다시 꾸역꾸역 상승하면서 상승 마감을 하면서 괜찮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특이사항을 보시면 코스닥은 오늘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피는 개별주 강세 속에 지수가 상승했다. 자, 특이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형주가 지수를 끌고 가는데 오늘은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결국 상승 마감했죠. 그런데 이제 흐름 자체가 아주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반에 고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시가가 거의 고점이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쭉 밀렸다가 저점 기록하고 또 꾸역꾸역 반등했습니다. 장 막판에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좋은 그런 흐름은 아니었는데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가 고가였다 거의, 그리고 음봉 마감했다,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기술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 고점에서는 지수가 또 꺾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한국 시장이 지금 한국 시장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요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다시 또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하락한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심하게 꺾이거나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역시 음봉이고요. 기술적으로는 고점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지만은 윗꼬리가 엄청 길다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아주 나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엄청나게 장대 음봉이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흐름을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제약업종, 자, 제약업종 바이오 쪽이 좋았죠. 그리고 자, 보시면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보시면은 소형주가 굉장히 강했어요. 결국 개별주가 움직였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대형주도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결국 지수를 움직인 건 대형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피는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이 대형주가 그나마 막판에 조금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장중에는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좋았었던 모습입니다. 대형주는 이제 겨우 상승 마감을 했죠. 예, 그래서 체면치레 정도만 했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자, 어쨌든 대형주 차트하고 코스피 차트하고 비슷하죠. 어쨌든 뭐 지수의 흐름은 대형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중소형주들이 워낙 또 잘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덜 밀렸었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대형주, 중소형주들이 역시 시장을 좀 받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자,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뭐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은 장중의 흐름은 역시 선물이에요.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장이 끝나고 나서, 이게 이제 뭐 끝나고 나서 막판에 종가에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인데, 사실 장중에는 좋지 않았었거든요. 장중에는 뭐 그렇게 아주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좋은 흐름이 아니었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선물 쪽에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요. 뭐 다행인 건, 자, 기관 보시겠습니다. 기관은 오늘 그렇게 코스피 수급이 좋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좀 매도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행히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좀 해줬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역시 장중의 흐름을 봤을 때는 선물 쪽의 흐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초반에 선물에서 매도를 많이 하면서 시장이 좀 지수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11시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역시 꾸준히 또 매수를 해주면서 결국은 지수를 반등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이 만기주다 보니까, 만기일이다 보니까 결국은 선물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모습이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했었죠.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미국 선물이 좋았어요. 막판으로 가면서 더 좋아지는 모습이라서 시장이 역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그 미국 시장이 어떤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택천놈 가격 인하에 대한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물 SMS 40만원, 파생 SMS는 75만원, 통합방송은 115만원으로 크게 내렸어요. 인하한 가격이니까 이렇게 가격 인하했을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금호석유와 바디텍 매도입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흐름이 괜찮아요. 그래서 금호석유는 이렇게 하세요.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꺾이면 빨리 던지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는 최근에 수급이 괜찮아요. 기관들이 계속 땡겨주면서, 그리고 외국인들도 또 매수를 최근에 해주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가 무너진다, 그런 흐름만 아니면은 당분간 강세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뭐 끌고 가셨다가 매도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디텍 매도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또 지수 반등하면서 더 탄력을 받는 흐름인데요. 수급 자체가 괜찮습니다. 저점 찍고 나서 계속해서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같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격적으로는 이제 좀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왔어요. 그래서 뭐 굳이 무리하게 계속 끌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적당히 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매도하고 조정받으면 접근하든가 하시고, 없는 분들은 이 종목이 꺾인다는 건 지수가 꺾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바디텍 매도입니다. 이 종목 단기 흐름 괜찮죠. 코로나 테마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 흐름 괜찮고요. 최근에 가격적으로 좋았었죠. 기회가 왔었는데 뭐 지금 굳이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탄력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에서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없는 분들은 조정 시에 접근을 하시면은 충분히 단기 매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매매 결과입니다. 현물 지금 현재 영화테크 15,500원에 추천을 해서 보유 중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흐름이 괜찮았었죠. 오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단기 흐름이 괜찮아요. 15,500원 매수. 자, 이 정도죠. 그래서 뭐 거의 최저가 부근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뭐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하락하면은 다시 추가도 할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빠지면은 한번 접근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은 그냥 상승할 것 같아요.
상황을 봐가지고 최소한 30% 이상 또 그 이상 가면 50% 이상 또 수익을 노려볼 생각이고요.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역시 저점은 찍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은 단기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코스피는 다시 박스권에 왔고요. 코스닥은 개별주 장세다. 미국 시장을 주목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었죠. 코스피는 다시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오늘 2400을 뚫어주면서 확실하게 이제 좀 확인을 시켜준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하락하기보다는 고점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파생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좀 단기에 반등이 많이 나왔으니까 더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장중에 반등이 나오든지 하면은 하방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종목수는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또 이제 시장이 약간 불안하게 움직였었던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종목을 많이 가져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역시 포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2개, 3개 정도만 계속해서 순환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주식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또 변수가 발생하면 지수가 갑자기 또 순간적으로 크게 빠진다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종목수를 조절하면 대응하기가 용이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개별주 순환매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 지수의 흐름과 상관없이 개별주는 순환매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좀 심하게 빠질 때는 종목을 매매할 때 좀 조심하면 되겠죠. 종목수를 확 줄이거나 비중을 확 줄이거나 그리고 철저하게 기준을 항상 지키시기 바라겠고요. 또 지금처럼 지수가 반등할 때는 주식 비중을 또 늘리고 종목수를 약간 늘리고 그렇게 대응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지수가 또 고점 부근에까지 다시 왔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 종목수를 너무 많이 가지고 가면은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적절히 유기적으로 잘 조절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흐름에 맞게 대응을 꾸준히 반복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성공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턱대고 잘 가는 종목 무조건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항상 명심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10월 8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